평소처럼 무심코 삼킨 알약 한 알이 내 온몸의 피부를 녹아내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감기나 가벼운 염증이 있을 때 동네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아 먹는 그 흔한 항생제가 자칫하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독약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의학계에 보고된 참으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챙겨 먹는 약들이 내 몸에 어떤 끔찍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무서운 부작용으로부터 소중한 내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던 브라질의 한 18세 여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여성은 평소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할 만큼 건강했지만 우연히 받은 정기 건강검진 소변 검사에서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는 두 가지 항생제가 섞인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흔히 요로 감염이나 장염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익숙하고 평범한 약이었습니다. 여성은 아무 의심 없이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딱 3일째 되던 날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란 마음에 급히 응급실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는 흔한 알레르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스테로이드 약만 처방해준 채 문제의 항생제는 계속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약을 끊지 않고 계속 먹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여성의 몸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신의 피부가 마치 끓는 물에 심하게 데인 화상 환자처럼 붉게 부어오르더니 끔찍한 통증과 함께 피부 껍질이 벗겨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안과 눈, 점막이란 점막은 모두 헐어버려 물 한 모금 삼키기조차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둘러 아주 큰 대형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 여성의 피부는 이미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내린 진단명은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 용해증이 중첩되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박수는 분당 120회를 넘어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원인이 된 항생제를 중단하고 집중적인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여성은 젊고 체력이 뒷받침되어 한 달여간의 사투 끝에 세살이 돋아나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환자가 체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었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만큼 참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환의 이름이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 용해증은 약물이 직접 내 피부에 닿아서 화상을 입히거나 독을 뿜어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내 몸속에 있는 방어군, 즉 면역체계의 무서운 반란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외부에서 나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맞서 싸우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약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들이 갑자기 미쳐버린 것처럼 그 약물을 치명적인 독이나 바이러스로 착각하게 됩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면역체계는 과도하게 흥분해서 약물뿐만 아니라 애먼 내 몸의 정상적인 피부세포와 점막세포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세포가 죽어나가면서 고열이 나고 온몸에 끔찍한 물집이 잡히며 입안과 눈이 다 헐고 결국에는 피부가 허물처럼 벗겨져 내리는 것입니다. 피부가 화상처럼 벗겨지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외부의 끔찍한 세균들이 방어막 없이 바로 몸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폐혈증이나 각종 장기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까지 잃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피부가 벗겨진 면적이 적으면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라 부르고 면적이 넓어 30% 이상이 훌렁 벗겨지면 독성 표피 괴사 용해증이라고 부르며 가장 치명적인 상태로 분류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젊은 사람에게 일어난 아주 희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무서운 질환은 연세가 있으시거나 평소 지병으로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위협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간과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약을 먹으면 간에서 해독을 하고 찌꺼기를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빼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약 성분이 몸속에 오래 머물면서 독성을 띠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 때 드시는 진통소염제, 관절약, 소화제까지 하루에 한 줌씩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약이 몸속에 한꺼번에 섞여 들어가면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켜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면역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작은 약물 반응 하나에도 온몸의 방어체계가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약들이 이런 무서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걸까요? 앞서 사례에서 본 설팍의 항생제나 페니실린 같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항생제들이 대표적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혀 준다며 쉽게 처방받는 약들이죠. 또한 발작을 억제하는 항경련제, 그리고 특히 주의하셔야 할 약이 바로 통풍, 치료제로 쓰이는 알로프리놀이라는 약뿐입니다. 통풍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이 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 알로프리놀은 서양인보다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들에게서 특히 이런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을 잘 일으키는 특정 유전적 특징과 연관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처방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권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주의가 필요한 약입니다. 그 외에도 감기 기운이 있거나 머리가 아플 때 약국에서 쉽게 사드시는 일부 소염 진통제들조차도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치명적인 부작용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고마운 존재지만 내 몸과 맞지 않거나 오남용될 때는 내 몸을 파괴하는 흉기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늘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약을 먹어야만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우리는 어떻게 이 무서운 부작용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내 몸이 보내는 초기 구조 신호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아 드시거나 평소 먹던 약이라도 약이 바뀐 직후에 까닭없는 고열이 나면서 몸살 기운이 심하게 온다면 단순한 감기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약을 먹었는데 눈이 심하게 충혈되고 따가우면서 모래가 굴러가는 것처럼 뻑뻑해지거나 입안 점막이나 입술 주변이 심하게 헐고 따갑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확실한 경고 신호입니다. 얼굴이나 가슴 쪽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이 반점이 순식간에 수포처럼 변하면서 온몸으로 번져나간다면 그 즉시 드시던 모든 약을 들고 응급실이나 큰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참아보자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원인이 되는 약물을 빨리 찾아내어 끊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약 복용법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지금 어떤 약들을 먹고 있는지 스스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버리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수첩에 꼼꼼히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 병원을 다니신다면 A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B병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중복되는 약이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과거에 특정 약을 먹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피부가 가렵고 부어오른 적이 있다면 그 약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한번 가벼운 알레르기를 일으켰던 약물은 다음에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독성 표피 괴사 용해증처럼 훨씬 더 폭발적이고 치명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이 먹고 효과를 봤다는 약이나 전에 먹다 남은 약을 아깝다고 임의로 다시 드시는 행동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약은 반드시 내 현재 상태에 맞춰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약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의 자연적인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어떤 비싼 약보다도 훌륭한 보약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치유력을 돕는 것이 약의 역할일 뿐, 약이 내 몸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활하시고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약물 부작용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오래오래 누리는 가장 확실한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중요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꼭 필요한 유익하고 알찬 정보만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건강한 소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